안녕하세요. 위드 로렌킴 채널의 로렌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건강하게 별일 없이 잘 지내셨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썸네일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보셨듯이 제 피부를 변화시킨 그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기능성 제품 사용을 시작하고 또 제 나름대로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한 게 한 3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다가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하면서 또 물론 제가 유튜브 영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 스스로 공부도 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관리를 한 게 한 3년 정도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터득한 방법, 오늘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특별한 비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어떤 특정 브랜드의 특정 제품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어떤 특정 방법, 신의 한 수라고 해서 특정 방법을 얘기하거나 어떤 특정 제품의 한 방울, 요즘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베이킹소다나 들기름, 식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사실 이 색소 침착이나 기미 이런 것들이 한 5년에서 10년 동안 걸려서 이 피부에 자리 잡은 건데 어떤 특정 방법, 특별 비법, 또 특정 제품의 한 방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데일리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나름대로 효과를 봤던 그런 방법 4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잘 봐주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종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피부 관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제 피부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 거는요, 바로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자외선 차단제를 언급을 하느냐라고 또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은 피부 관리 그리고 노화 방지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매일매일 외출하지 않을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꼼꼼하게 바르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노화는 크게 2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연적인 노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광노화로 인한 노화라고 해요. 광노화는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자연적인 노화는 20%, 그리고 광노화로 인한 노화는 80%를 차지한다고 해요. 80%. 그래서 이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가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외선에 노출이 됐을 때, 피부가 노출됐을 때 자외선으로부터 공격을 장시간 동안 받았을 때 피부의 표면 밑에 진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콜라겐이 감소가 되게 된다고 해요. 이 콜라겐이 감소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색소 침착, 그리고 피부가 좀 칙칙해지고 또 건조해지고 또 처지게 되고 이제 점점 그 단계가 되면서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주름이 생기게 되겠죠. 피부 진피의 콜라겐이 감소했다는 말은 곧 UVA가 피부의 진피까지 도달했다는 걸로도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 자외선은 UVA와 UVB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UVA는 창문을 통해서도 피부의 진피까지 도달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지 않으실 때에도 실내에 계실 때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꼼꼼하게 바르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UVB는 피부의 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하시는 부분,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출하실 때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광노화로 인한 그 피부 노화의 원인이 80%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발라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관리를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80% 이상의 원인을 저희가 방지한다는 뜻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외선 차단제는 정말 열심히 잘 챙겨 바르셔야 한다는 걸 정말 제가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클리닉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100%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고요. 지금 몇 년째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새로 사용하기 시작한 제품인데요. 멜러브라는 브랜드의 100%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예요. 지금 사용한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분면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지금 현재 한 2주 정도 사용했는데 마음에 들고요.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피부 변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 그 두 번째는요, 비타민 C 제품 그리고 레티놀 사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가지 성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영상에서 여러 번 접했을 텐데요. 이 비타민 C는 항산화의 대표적인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항산화를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사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과를 깎아서 밖에 놔뒀을 때 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 갈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게 산화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산화라는 거는 곧 늙는다는 걸로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해요. 일단 저희 피부가 외부에 노출이 됐을 때 이제 산화가 된다는 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항산화라는 거는 산화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걸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 항산화의 대표적인 성분이 비타민 C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C 성분을 꾸준히 사용했을 때 그만큼 산화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타민 C 성분의 제품은 저는 물론 아침에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침 사용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밤에 사용하셔서 피부 산화를 막는 것, 그 부분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타민 A 성분, 레티놀 제품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저는 트레티놀 성분으로 한 의사 처방의 트레티놀 성분으로 한 제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티날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 닥터 디프런트 제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비타민 C 성분과 마찬가지로 비타민 A 성분인 레티놀은 엔티에이징, 노화 방지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레티놀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하실 때는 어떤 성분으로 시작하실지 먼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레티놀, 그리고 레티날, 그리고 트레티노인. 비타민 A 유조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성분면에서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도하고 횟수 조절 그리고 양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 비타민 A 제품 특히 굉장히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이거나 또 한 번도 이 레티놀 제품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농도를 낮게 시작하셔서 점점 더 농도를 높이시는 거 권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사용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사용하시면서 피부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횟수와 또 양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품 한 가지 사용만으로 일주일 만에 어떤 극적인 효과가 절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색소 침착이 심하신 분들이 레티놀 제품을 사용하면 금방 미백 효과가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사용을 했는데도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좀 지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년에서 한 10년 정도에 걸쳐 생긴 색소 침착이나 기미가 이 레티놀 제품을 일주일 정도 사용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없어지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사용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5년 정도 제가 레티놀 제품을 좀 더 일찍 사용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지금 좋은 효과들을 보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사용을 할 생각이고요. 제 피부 변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는 그 성분, 비타민 C 성분과 또 비타민 A 성분, 레티놀 제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제 피부 변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 또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제품들을 레이어링 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같은 제형의 제품을 여러 겹 이렇게 바른다는 뜻이죠. 레이어링 한다는 거는. 근데 사실 이 같은 제형의 제품을 여러 겹 바르게 되면 제품의 침투력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흡수력도 더 높아지고요. 사실은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이런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비타민 C 제품 그리고 레티놀 제품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굉장히 더 건조함을 느꼈었어요. 원래 피부도 굉장히 건조한데 그런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더 많이 건조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속건조도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제품을 바를 때는 모르겠다가 몇 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당기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했을 때에도 오후 정도가 되면 피부 당김이 좀 느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속건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스킨케어 첫 단계부터 토너 에센스 제품들을 2가지 정도를 항상 레이어링 해줬거든요. 근데 정말 수분 보습감도 꽉꽉 채워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속건조도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2가지 정도 토너를 레이어링 해주게 되면 그 다음 제품으로 사용하는 기능성 제품이나 세럼도 흡수가 더 잘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큰 문제점이 속건조였거든요. 아침에 제품들을 바를 때는 굉장히 보습감이 있다라고 느끼지만 오후가 되면 피부 당김이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정말 많이 완화가 되고 좋아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품 레이어링 하시는 거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토너 에센스뿐만이 아니라 세럼이나 앰플 종류도 레이어링 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능성 제품을 항상 비타민 C하고 레티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로 수분감, 보습감을 채워줄 수 있는 앰플이나 세럼도 함께 레이어링 했다는 거. 그러니까 세럼 한 가지 기능성 제품만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수분감, 보습감을 채워줄 수 있는 세럼 한 가지를 더 레이어링 해줬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스킨케어 제품 레이어링 하는 간단한 팁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벼운 제형으로 시작하셔서 조금은 텍스처가 있는 무거운 제형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토너,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토너가 이 프로폴리스 토너인데요. 코스알엑스의 프로폴리스 토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지난주에 올린 영상에서 2020년 베스트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이에요. 제가 세안을 하고 가장 첫 단계로 사용하는 스킨케어 토너 제품인데요. 굉장히 가벼운 물제형의 그런 토너 제품이고요. 보습감도 좀 있는 토너예요. 이걸 사용하고 2번째 단계로 레이어링하는 제품이 로벡틴이라는 브랜드의 트리트먼트 로션인데요. 이 제품은 조금 텍스처가 있고 콧물 제형의 그런 토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제품으로 닦아내듯이 사용을 하고요. 레이어링하는 제품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제형이 보시면 이 제품은 좀 물 제형이고요. 이 제품은 조금 텍스처가 있어요. 이렇게 레이어링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비타민 C 제품이나 레티놀 제품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토너 마치시고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신 다음에 저는 한 가지씩 더 세럼도 레이어링 하고 있는데요. 비플레인의 히알루론산 시카풀 앰플 이 제품도 수분감을 채우기 위해서 수분감 보습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퓨리토라는 브랜드의 센텔라 세럼, 이 세럼도 수분감 채우는 데 좋은 세럼이기 때문에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고 그 다음 단계로 레이어링 하는 제품으로 이 2가지 제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스킨케어 제품 레이어링 하는 팁은 먼저 가벼운 제형의 제품 사용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조금 텍스처가 있는 무거운 제형의 제품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제품을 사용하시고 보습감, 수분감을 채워줄 수 있는 세럼이나 앰플 종류 한 가지씩 더 레이어링 하셔도 좋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 피부 변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은 제품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레즈베리 시드 오일하고 햄시드 오일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홍화씨 오일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홍화씨 오일은 제가 굉장히 큰 병을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냉장 보관을 했는데도 좀 산패가 된 것 같아서 그 오일은 버렸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햄시드 오일하고 레즈베리 시드 오일 이 두 가지는 제가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레즈베리 시드 오일하고 햄시드 오일 이 두 가지 오일은 리놀레산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오일 가운데 하나예요. 일단 리놀레산 함량이 높은 오일들의 특징은 굉장히 제형이 가볍고 또 피부의 흡수도 잘 되고 또 대체적으로 모공을 막는 등급이 낮다는 건데요. 사실 처음에 저도 천연 오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천연 오일이면 무조건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오일 사용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천연 오일에도 모공을 막는 등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레즈베리 시드 오일 그리고 햄시드 오일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레즈베리 시드 오일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아침에 아침 스킨케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햄시드 오일은 제가 밤에 밤 스킨케어로 밤에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들 사용하고 마지막 단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천연 오일은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결과나 또 효능이나 효과가 정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 레즈베리 시드 오일이나 햄시드 오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또 좋은 오일이지만 또 어떤 분들께는 정말 맞지 않는 오일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호호바 오일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또 어떤 분들께는 호호바 오일이 정말 좋은 효과를 보는 오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천연 오일을 선택하실 때 자신의 피부에 맞는 그런 천연 오일을 선택하셔서 좋은 효과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오일을 선택하실 때 좋은 기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반드시 이 오일을 사용하십시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좋은 효과를 봤던 오일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개인에 따라 피부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나름대로 제가 피부 관리를 하면서 노화 방지를 위해서 피부 관리를 하면서 제 피부에 변화가 있었고요. 그 피부 변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요. 좀 참고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피부 관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